네, 코로나 집단 감염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도 조심스럽게 자가검사 키트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 자가검사 키트가 벌써 동인한 곳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코로나에 걸렸는지 판별할 수 있는 걸까요? 임민중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약국. 진열대 한가운데 자가검사 키트가 놓여 있습니다. 판매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매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 홍보해가지고 사러 온 분들도 있고 딴 약 사러 왔다가 보고서 이거 한번 집에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구매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저께 우리가 주문을 많이 했는데 20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다 팔렸고. 아직 물량이 입고되지 않은 약국의 경우 다음 주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상자당 검사 키트 2개가 들어있는데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해 보겠습니다. 면봉으로 콧 속 검체를 채취해 용액에 섞은 뒤 검사 키트에 4방울을 떨어뜨리면 15분 뒤 결과가 나옵니다. 음성이면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납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정확도가 관건입니다. 방역당국은 증상이 있지만 빠른 진단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써야 한다며 보조적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자가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라도 위음성, 가짜 음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별도로 확진검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검사 전 실내를 환기하고 깨끗이 손을 씻고 사용해야 검사 키트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이제 대선까지는 원내 사령탑으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될 텐데 백신 부족 문제를 정부를 상대할 첫 카드로 뽑아들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당분간 코로나19 백신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백신 국정조사 추진과 백신 확보를 위한 여야 미국 사절단 구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모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어 있는 백신이 조속히 도입되고 최다한 시일 내에 접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야 통틀어서 당력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실정으로 인한 백신 수급 차질을 따지면서 민생을 챙기는 제1야당의 면모를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백신별 월별 도입 물량과 재고 물량, 접종 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표만 거창하고 과정은 없는 이 정부의 단세포적인 안일함과 무능이 바닥난 백신 마냥 민심까지 한계점에 도달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가장 아파하는 백신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정치권 현안에도 단계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네, 여기서 전문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접종 속도전 현재 상황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보신 대로 화이자 백신 신규 접종 예약이 중단됐습니다. 이제 정부가 밝히기로는 3주, 앞으로 약 3주간인데요. 이 3주라는 기간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350만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4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근데 많은 350만 명 분에 대해서 나이를 순차적으로 지금 예약이 안 되고 모두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약을 했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게 한 211만 명분 정도였고 벌써 161만 회 정도가 소비가 됐기 때문에 60만 회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에 3주 후에 반드시 2차 접종을 해야지만 예방률이 95%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 초에 접종을 하신 분은 이미 2차 접종이 들어갔고요. 네. 4월 말에 접종하신 분은 5월 중순 3주째까지는 우리가 2차 접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물량이
부족하고 5월에도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5월 중순 3째 주까지는 우리가 2차 접종에 신경을 쓰고 5월 셋째 주 이후부터 다시 1차 접종을 예약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정부가 이제 4월에 1차 접종자를 빠르게 늘려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차분 물량까지 돌려서 썼고 그래서 부족해졌다는 입장인데 고위험층 1차 접종이 그만큼 급했다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350만 명 분에 대한 화이자 백신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동시에 다 접종이 가능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2분기까지 4월까지 300만 명 분을 접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서 조금 무리하게 2차 접종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로 예약하신 분들이 지금 기약 없이 5월 중순 이후로 다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분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부 전략은 일단 앞으로도 이렇게 1차 접종 또 2차 접종을 번갈아 가면서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네,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접종 전략을 짜는 게 일반적인 건지 또 위험할 소지는 없을지 궁금한데요. 대부분은 나이를 연령을 제한을 해서 65세 이상 접종, 55세, 40세 이런 식으로 마지막 18세 이상 모두 예약 접종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물량이 그만큼 확보가 되면 연령별로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25만, 50만 이런 식으로 들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날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화이자 백신은 연구의 3주 간격으로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스트라제네카처럼 12주 간격으로 맞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직까지는 3주 간격으로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물량 도입에 차질이 생겨서 혹시라도 3주를 넘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지금 전혀 담보를 할 수 없다. 지금은 연구가 없기 때문에 담보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3주 간격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과 같은 정책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결국 물량 부족이 제일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임상조차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 정부가 지금 11월 집단 목표 달성을 계속해서 목표로 잡고 있다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7월이 되면 유럽이나 미국이 대부분 접종을 끝내고 집단 면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가 되는 7월부터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RNA 백신이 물량이 많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정부가 지금 3분기 이후에 모더나 화이자만 4천만 명분을 지금 확보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3, 4분기 걸쳐서가 아니라 3분기 초반에 7월, 8월 내에 만일에 그 4천만 명 물량을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11월이 아니라 7월, 8월 이내에도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